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순방 외교를 두고 여야 평가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순방에서의 크고 작은 논란들과 관련해 여야 공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갑 당협위원장,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동안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순방 성과에 대해서 여야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성과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일단 김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공과 과가 좀 분명하게 엇갈린 순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대통령이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좀 비속어가 섞인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국민들 눈높이에 좀 맞지 않았다. 네. 그것이 이제 사실 모든 순방의 어떤 성과들을 다 가려버리는 아쉬운 점으로 작용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겸허하게 과로서 인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잘 대응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공과 관련돼서는 결국 한미 정상 간이 만났다는 것, 그다음에 한일 정상 간이 만났다는 것, 이 두 가지에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싶습니다. 네. 일단 한미의 정상의 만남도 그렇고 한일 정상회담도 그렇고 사실은 각국의 그 국내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일본 기시다 총리도 마찬가지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IRA 감축법이 통과되는 당시에 미국의 야당인 공화당의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과가 되고 나서는 오히려 30%대 머물렀던 지지율이 바이든의 지지율이 45%까지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IRA에 대해서 반대를 취하고 있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수장을 만나는 것 자체가 앞으로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에게는 굉장히 큰 정치적 부담감으로 작용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IRA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다. 추후에 좀 더 협상을 하겠다. 그리고 양국 간의 정상이 다정하게 사진에 담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굉장히 큰 성과로 우리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일본 기시다 총리 역시도 내년 4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지지율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일본의 자민당 내 강경파들이 득세를 하고 기시다 총리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의 수장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년 9개월 동안 맡겼던 한일 정상회담에 물꼬를 텄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윤 전 비서관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이번 순방에 대해서 저는 한마디로 하면 국익 참사 외교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익 참사 외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문 없는 조문 외교로 시작을 해서 태극기도 없는 한일 회동 그리고 48주 만에 끝난 환담 그리고 막말 파동까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그 대통령에 대한 이 신뢰 그리고 우리나라 외교에 대한 이 외교에서의 국익을 좀 증진해 줄 것이라고 믿음 이런 것들이 저버려졌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실망을 얻었지 않습니까? 또 하나 더 뼈아픈 것은 우리가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의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줘야 되니까요. 근데 미국 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막말과 관련돼서 미국 의원들이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감추지 않게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모욕했다. 이렇게까지 헤드라인을 뻗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순방 과정 속에서 얘기하셨던 한일 정상 간의 만남 그 자체가 의미 있다. 그리고 캐나다 방문을 통해서 공급망에 관련된 일부 진전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도 성과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과를 얘기하기조차 민망한 그런 이번 순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앞서 김재섭 위원장이 과로 비속어 논란을 꼽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 의회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 야당을 지칭한 거다. 또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 이런 대통령실의 해명이 오히려 더 문제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글쎄요. 그것을 바이든으로 듣든 날리면으로 듣든 미국 의회, 연방의회를 향한 내용이었든 아니면 대한민국 국회 야당을 하는 내용이었든 부적절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대표이시고 대한민국의 얼굴이신 대통령께서 어쨌든 비속어 논란 때문에
세계 각 언론사들이 이를 다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안타까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게다가 사실은 그것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잘하고 그다음에 이 해외 순방에서 좋은 성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우리가 대통령실에서 적극 홍보를 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흔쾌히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못했던 일들을 사실 이번 순방에서 많이 가지고 왔다라는 점에서는 또 큰 선물도 대한민국 국민께 안겨드릴 수 있다 이런 것인데 이것이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마치 이제 바이든으로 들으면 그것이 야당이 되는 것이고 날리면으로 들어야지만이 국민의힘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가 일부 있습니다. 사실 어떤 소리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정파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과로서 인정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앞으로 더 잘해나가겠다라는 국민들께 약속을 드리는 편이 좋지 이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걸 가지고 뭐 야당과 여당 그리고 여당 내부에서 어떤 정쟁의 소재로서 삼아지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듣든 간에 일단 사과는 하는 것이 맞다. 과로 인정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한두 번도 아니지 않습니까? 해명이 오히려 더 문제를 더 키우는 일들이 지난번에 최근에는 장신구 문제,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 문제 때 우리 다들 목도했었는데요. 이번도 역시 이 해명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해명을 듣고 한마디로 하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해명이었는데요. 지금 해명과 함께 이 해명 딱 듣는 순간 전 국민이 듣기 평가 시험을 치렀습니다.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 맞는지를 가지고 계속 들어야 했었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버스커의 봄바람 버스의 그 벚꽃 엔딩 노래 그 노래를 개사해 가지고 봄바람 휘바이든이라는 개사가 국민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고 이런 것을 보더라도 그 해명이 얼마나 아마추어 해명이었는지 잘못된 해명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김은혜 수석이 했던 그 해명이 모두가 다 맞고 다 맞다라고 치더라도 이번에 1억 불 공여 약속이 야당의 반대에 의해서 저지당할 것을 우려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역시도 매우 부적절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그리고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과거의 그 국제사회를 위한 특히나 빈곤국가의 질병 퇴치를 위한 기여에 우리나라가 매우 앞장서 왔습니다. 그럴 때 한 번이라도 대한민국 의회에서 그걸 제동을 걸었던 그 정도의 우리가 쫀쫀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명함으로 인해서 제3세계 국가의 질병 퇴치를 위해서 우리나라 정도 되는 나라가 뭔가 기여하는 것마저도 국내에서 태클 거는 사람이 있는 그러한 속 좁은 나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 지금 이번에 해명은 앞뒤 모든 것이 다 잘못된 해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앞뒤 다 가릴 거 없이 잘못된 해명이다. 민주당에서는 특히 공세 수위를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그다음에 외교 안보 라인 책임자 경질까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앞으로의 윤석열 대통령 정치적 이미지 타격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미 국민들께서는 평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주 주말에 발표됐던 갤럽의 여론조사에 30%에서 다시 28%로 5%가 이제 하락을 했고요. 그게 이제 도로 다시 20%로 다시 복귀했던 그 자체가 국민들께서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도 역사적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통령의 평가에 있어서 역사적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통령이 했던 정책 그리고 그 대통령의 언행입니다. 이 언행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국민들을 이렇게 실망시키면 5년을 어떻게 보내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국민들께 남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분명하게 사과를 하시는 것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실무자, 이 담당했던 책임자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아무리
버텨보려고 하고 네. 자리에 있어 보려고 한들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쉽게 안 될 것입니다. 예, 아마 대통령을 위해서 본인이 본인의 거취를 직접 결정하는 것이 국가와 대통령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 위원장께서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도 이제 뭐 네. 정면 돌파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이미 언론 보도가 나왔고 전 국민이 다 알게 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을 향한 비판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어쨌든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네. 비속어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저는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번 순방에서 정말 과만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네. 이것이 정말 외교 라인 전부를 교체하고 대통령의 이미지까지 실추되고 뭐 외교 안보 라인에 어떤 그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번에 만났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그다음에 기시다 총리를 만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했던 것 그리고 앞으로 그들의 선거가 치러진 이후에 대한민국과 일본,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어떤 협상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시차를 두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외교적 협상은 사실 굉장히 많은 시차를 우리가 요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을 국민들께 충분히 하신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더 너그럽게 넘겨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오히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좀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뭐 야당을 단순 해프닝을 외교 참사로 비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국익을 해치는 정치 공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총력 대응을 나서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조작된 광우병 사태를 다시 꾸미려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의 형수 욕설이 진짜다. 이런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 때문에 정치권에 그 욕설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거는 좀 사실이지만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심한 욕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것을 동치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미 언론 보도가 났고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날리면으로 들릴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바이든으로 들릴 수도 있고 이렇게 사실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는 그래도 찝찝한 게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이고 또 좋은 성과들을 많이 가져왔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이 논란 때문에 감춰지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에서 조금 흔쾌하게 치고 나가고 여당에서도 뭐 사과할 부분은 우리가 사과하고 또 잘한 부분은 조금 더 과감하게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그 여당에서 보면 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 곤란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일을 점점 커진다. 뒤늦게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수습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 이런 좀 목소리 어쨌든 말씀과 좀 괴를 같이 하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뭐 비속어가 나온 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대통령실에서도 뭐 XX 발언에 대해서는 정정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뭐 쪽팔린다라는 발언도 뭐 대통령실에는 별다른 해명이 없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좋지 않은 단어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인정하고 있는 그런 기왕의 상황에서는 사실은 뭐 국민들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일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또 바이든과 날리면이 여당 내부의 어떤 정쟁의 소재로서 쓰이는 것이 더욱 안타깝고 마찬가지로 야당이 이제 사실 이미 언론 보도가 났고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야 할 거 없이 외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합심이 돼서 어떤 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가져온 어떤 협상의 결과물들을 국내 정치에서 그다음에 국회에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그러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중간 선거가 미국에서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 아마 적극적인 협상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바이든이 대통령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IRA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녔는지 미국 국내에서는 발표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지율을
지지율을 깎아먹고 중간 선거에서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11월까지 두고 봐야 되고 그 전까지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11월 이후에 있을 미국과의 협상 결과물들을 어떤 식으로 국내 정치에 반영할지를 고민하는 것도 분명히 지금 시간에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과를 확실히 해야 되고 정쟁을 벌이지 않고 외교는 어쨌든 합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청와대 있으면서 대통령 순방 네. 외교에 관련된 일정을 많이 담당을 했던 이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으로 보면 이번 순방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격에 맞는 외교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유엔 총회는 다자간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네. 양자회담을 하기가 상당히 그 가변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을 갔는데 미국 정상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거는 국민적인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격에 맞는 외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다자 정상회담을 간다 하더라도 미국 정상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민들께 얘기 드리고 사전에 얘기 드리고 실제로 실행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 드리는 것이 우리의 국격에 맞는 외교입니다.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떠나시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해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은 흔쾌히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시기 전까지도 어느 날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어느 날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지조차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날까지도 밝히지 못했고요. 당일까지도 밝히지 못했고 그 결과를 제대로 설명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세계 12위 경제대국,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인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외교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제가 제일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년 86분, 2018년 81분, 2019년 65분간 한미 정상회담을 하셨습니다. 특히나 출발하기 전부터 한미 정상회담은 맨날 며칠 날 한다라고 분명히 밝히셨고 그 결과까지 국민들께 소상히 발표하는 자리까지 만들어서 국민들께서 한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투명하게 알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국격에 맞는 정상회담이 되겠죠.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흔쾌히 합의했다고 발표했는데 끝까지 일본에서는 그것을 부인하고 불편해하고 그리고 특히나 그 결과가 약식회담이라고 대통령실은 얘기합니다마는 태극기도 없는 회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30분간의 정상 간의 회동에 머물렀던 것이고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계속 해왔던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것에 비하면 정상화에 대한 노력에 비하면 성과는 너무나 미미하다. 이런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호평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야당이었던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많이 비판했던 포인트가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 대단히 굴종적인 외교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들을 많이 했었고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장 주력했던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완전히 실패가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5년 뒤에 돌아보고서는 여실히 다 증명될 수 있는 지금 국제 관계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의 지금 첫 이 외교 순방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충분히 안 맞을 수 있겠지만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서 무언가를 윤석열 정부를 폄훼하기에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라는 거 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국민 눈높이에 잘 맞지는 않았다. 좋은 평가를 드리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48초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이제 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은 영국 방문 이후에 원래 뉴욕으로 바로 갔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국내 정치 일정으로 그다음에 혹자들 많은 정치 전문가들은 개인적 건강의 이유로 워싱턴에 먼저 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 사실 모든 정상회담들이 다 밀려버렸거든요. 다 일정들이 꼬여버린 상황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이랑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든 만나는 모습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지금 11월에 당장 2달 앞에 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정부와 IRA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 자체가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11월 선거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정치적 리스크를 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 공화당이 공격했고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졌던 것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 미국의 정치 상황을 이해하는 분들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쾌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돼서도 사실은 일본이 외교적 결례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실물 물밑 작업들이 충분히 있었고, 다소 대한민국 정부에서 먼저 조금 그 외교적 성과들을 발표하다 보니까 이 스케줄들이 좀 꼬인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 회담의 모양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본 국내 정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결례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특히 일본 정치 상황에서는 지금 통일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통일교 문제와 유관한 대한민국과 이런 접촉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일본 국내 정치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 좋은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대일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번 주에 그 민주당의 김태년 의원께서 대정부 질의할 때 하셨던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 외교는 굉장히 절절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하셨거든요. 절절하게. 예, 네. 그 말씀을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도 최대한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말씀드리면 어쨌든 48초라고 하는 시간보다도 바이든 대통령과 이렇게 어떤 좋은 모습으로 사진이 찍히고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큰 성과고, 일본은 분명한 외교적 결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외교적 성과를 폄훼할 만큼 그 내용이 안 좋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방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주제를 좀 돌리겠습니다. 한편 조금 전에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의제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좀 예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섭 위원장께서 말씀 주실까요? 일단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이제 민주 7대 법안들을 제출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제 당론처럼 채택한 7가지 법안인데, 특히 뭐 종부세를 폐지하는 문제, 그러니까 폐지를 반대하는 문제, 그다음에 뭐 노란봉투와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큰 거시적인 차원에서 동의되는 부분도 있지만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냐라는 논의들이 아마 국회 차원에서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새로 출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바로 이제 얼마 전에 선출이 되셨고, 새로 이제 여당을 이렇게 다지고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네. 첫 어떤 상견례 자리로서의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자, 또 국정감사가 다음 달 4일부터 윤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열리게 되죠. 증인 채택을 놓고 좀 신경전이 있는데, 증인 채택 선정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결국 정치가 복원돼야 됩니다. 지금의 국회 상황을 보더라도 여야가 그 극한 대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정치가 복원돼야 되는데, 이번 순방에서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여지를 더욱더 좁혀놓으셨어요. 야당에게 그 비속어 섞인 막말에 대한 이 내용을 가지고 야당에게 전가하는 형태의 해명이 이루어지면서 여야 간의 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길을 더욱더 차단시켜 버리는 건데요. 이건 매우 적절하지 않고요. 예. 자, 이재명 대표께서 계속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 여야 대표까지 포함해서 어떤 형식으로도 만나자, 이걸 5번이나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 과거 정부를 사례를 보면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는 총 3회 영수회담이 있었고 86일 만에 첫 영수회담이 있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47일 만에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71일 만에 여야 영수회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140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한 번도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가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의 협치 상태, 여야의 그 대화가 얼마나 막혀 있는지를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화로 풀어야 될 거고요. 하루속히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만나서 이 문제들을 좀 통크게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이번에 막말에 관련된 해명들에 대해서 분명한
이 입장 표명을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이 네. 이후에 정치 상황을 더욱더 대화의 국면으로 가기 위해서도 더욱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면 취임 한 달을 맞습니다. 취임 한 달 성적표를 두고 당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일단 주를 이루는 반면 또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불안 요소로 꼽힌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지금 100일간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게 뭐 대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내의 분란으로 인해서 국민의힘과 같은 당내 분란으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들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리더십이 좀 잘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재명 리스크를 얘기하기 전에 이번 순방 얘기를 한 번만 더 드리면 그 대통령 리스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걱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의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미국 의회의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에 미국 의원들에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이러한 순방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다시 한번 벌어지면 더욱더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 여당에서 대통령실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정치권 소식은 두 분과 이렇게 짚어봤는데요.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